7번의 터치, 2번의 패스, 그리고 3명의 슈퍼스타, 단 5초. 그것이 득점을 위해 필요했던 전부였습니다. 이 3명이 만들어낸 완벽한 합작품은 인터컨티넨탈컵 결승전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골로 레알 마드리드는 앞서 나가며 경기를 주도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레알의 회장인 플로렌티노 페레즈가 새로운 갈락티코 프로젝트를 계획하며 꿈꿔왔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음바페 영입은 막대한 투자로 인해 경제적인 우려를 제기한 구단의 고위 관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레즈 회장이 직접 추진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안첼로티 감독이 그동안 뛰어난 성적과 안정적인 선수단 분위기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지만 갈락티코 프로젝트는 멈추지 않았죠. BBC를 이은 MVP, 음바페의 영입과 함께 완성되다. 이미 6년 넘게 음바페 영입을 위해 노력해온 터라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협상에 지칠 법도 했지만 페레즈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력한 의지로 이번 계약을 직접 주도하며 결실을 맺었는데요. 페레즈는 음바페와 지속적으로 직접 연락하며 설득에 나섰는데 이는 클럽 회장으로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몇몇 관계자들은 음바페 영입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과 프랑스에서 음바페를 둘러싼 외부 잡음이 드레싱룸의 화합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음바페의 계약에는 세후 연봉 약 1,500만 유로와 계약금 약 1억 유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이에 맞춰 벨링엄과 비니시우스의 연봉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는 약 20년 전 페레즈 회장의 루이스 피구, 지단, 데이비드 베컴, 라울을 영입하며 첫 번째 갈락티코 시대를 열었던 방식을 연상시켰습니다. 레알 이사회는 음바페의 영입을 결정하며 그의 성격이 팀의 조화를 해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음바페는 합류 첫날부터 특유의 웃음과 친근한 태도로 팀에 빠르게 녹아들었고 슈퍼스타로서의 위상을 지닌 채로도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음바페와의 협업을 기대하며 이를 전술과 선수단 관리 측면에서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비니시우스, 벨링엄, 호드리고와 함께 음바페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공격 시 4-3-3, 수비 시 4-4-2 형태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설계했는데요. 안첼로티와 레알 이사회는 음바페가 파리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를 넘어 한층 더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역시 새로운 활력을 필요로 하던 시점이었는데요. 지난 시즌 라리가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지만 그 이전 시즌에는 맨체스터 시티에게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탈락하는 아쉬움을 겪었고 그 이전의 4월 8강에서는 승부차기 끝에 가까스로 승리하며 어려운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음바페는 현재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시장성이 높은 운동선수 중 하나로도 손꼽힙니다. 그의 브랜드 가치는 레알 마드리드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요소였죠. 이번 영입은 2000년대 초반 피구를 시작으로 한 갈락티코 1기, 2009년 호날두, 카카, 벤제마, 베일로 대표되는 갈락티코 2기에 이어 마치 세 번째 갈락티코 시대의 서막을 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음바페의 첫 시즌, 시험대에 오른 슈퍼스타. 음바페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뒤 첫 몇 달 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에는 점차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경기력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리그 4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며 음바페는 큰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는 초반 골 침묵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짧은 기간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었다 라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음바페는 팀 적응을 위해 9월 국가대표 경기를 쉬고 싶다는 요청을 했지만 이는 대상 감독의 결정으로 거절되었고 이후 10월에는 국가대표 명단에서 제외되며 잠시 휴식기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대표팀 부재 논란, PSG와의 임금 문제, 그리고 스웨덴에서 불거진 강간 혐의 보도가 이어졌는데 음바페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고 해당 조사는 12월 중순에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프랑스 언론에서는 그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음바페는 인터뷰에서 이를 부인하며 스포츠적인 실망과 피로는 있었지만 우울증은 아니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슈퍼스타로서 그는 끊임없는 논란과 가십에 시달리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성공을 향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바페의 위치 논란과 팀 내 역할, 음바페가 선호하고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포지션은 왼쪽 측면이지만 이미 그곳에는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확고한 주전을 자리매김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레알에게 음바페의 영입은 하나의 과제가 되었죠. 레알의 코칭 스태프는 음바페를 중앙 공격수, 즉 9번으로 간주하며 그가 팀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히트맵을 보면 대부분의 경기에서 음바페는 중앙, 오른쪽, 왼쪽을 고루 활발히 오갔지만 레가네스와 헤타페를 상대로는 왼쪽에 집중적으로 위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바페는 주로 중앙에서 9번 역할을 수행하지만 비니시우스가 징계나 부상으로 결장할 때는 왼쪽 윙어 역할도 소화하며 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바페는 레반도프스키에 이어 라리가 득점 순위 2위를 기록하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는데요. 인터뷰에서 그는 나는 이곳에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초반에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실수도 있었지만 열정과 경쟁심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라며 자신의 의지와 함께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어느새 에이스가 되어버린 세계 최고의 윙어. 초반에 팀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비판을 받았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하지만 이제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클럽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인정받는 사실이죠. 음바페의 레알 합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일부에서는 비니시우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적 발표 당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오히려 비니시우스가 은바페를 설득하며 이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비니시우스는 이적 과정 중 은바페에게 자주 문자를 보내며 레알 합류를 독려했고 두 선수는 개인적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에서는 은바페와 페널티킥 기회를 나누거나 자신이 직접 슛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은바페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등 훌륭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시즌 초반 비니시우스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사우디 이적설 보도 이후 스페인 언론들은 비니시우스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를 판매할 계획이 없으며 비니시우스 또한 모든 공식 석상에서 레알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죠. 또한 지난 10월 그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를 겪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부여되는 발롱도르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혔음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시티의 로드리에게 밀려 2위에 그쳤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이 아쉬움을 자신의 SNS에 이렇게 표현했죠. 필요하다면 10배 더 노력하겠다. 발롱도르는 내 가치를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 발언 이후 그는 6경기에서 6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자신을 향한 비판을 완벽히 잠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피파 베스트 어워드에서 남자 선수 부문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며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죠. 주변의 여러 방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비니시우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현재까지 26경기에서 15골 9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 중인데요. 비니시우스는 갈락티코 3기의 핵심 에이스로서 내년 발롱도르 수상과 팀의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MVP의 마지막 퍼즐, 주드 벨링엄의 부활. 최근 레알 마드리드에게 가장 기쁜 소식 중 하나는 주드 벨링엄이 완벽히 폼을 회복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시즌 초반 벨링엄의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아리 부상으로 고전하며 11월 9일까지 골을 기록하지 못했고 지난 유로 결승전에서 스페인에 패배한 뒤 잉글랜드 언론의 비난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죠. 벨링엄은 11월 말 리버풀과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앞두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유로 대회 이후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뛰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았다. 내가 기여한 것에 비해 부당한 평가를 받는다고 느꼈고 마치 내가 희생양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단 한 번도 행복을 잃은 적은 없다. 물론 우리가 패배하면 짜증이 나지만 그렇다고 불행한 적은 없었다. 부상에서 복귀한 벨링엄은 점차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11월 오사수나와의 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그는 6경기 연속 득점이라는 커리어 최고 기록을 세우며 화려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팀 내 역할 변화에도 빛난 벨링엄. 레알의 발데베바스 훈련장에서 벨링엄의 재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번 시즌 그가 맡은 역할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토니 크로스의 은퇴와 은바페의 합류로 팀의 전술적 변화가 있었고 벨링엄은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수비적인 역할을 맡아야 했죠. 그럼에도 벨링엄은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코칭 스태프는 그의 재능과 성실함, 드레싱룸에서 보여주는 유머 감각,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열정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벨링엄은 은바페의 영입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2세대 최고의 선수를 영입했다. 내 역할이 바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골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나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공격 능력이 뛰어난 선수임에도 팀의 변화에 스스로 적응하고 책임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고도 과연 그를 싫어하는 팬이 있을까요? 다만 벨링엄의 왼쪽 어깨 부상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라요 바에카노와의 경기 중 어깨가 탈구된 이후 수술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없이도 현재까지 큰 문제 없이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현재 MVP 트리오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꾸준히 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벨링엄은 공수양면에서 뛰어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은바페 또한 점차 경기력을 회복하며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MVP 트리오의 진정한 시작은 이제 막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갈락티코 3기의 완성을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열린 슈퍼컵 결승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5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 이후 안첼로티 감독은 빅매치에서 사용할 전술을 심각하게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레알은 은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벨링엄을 모두 선발로 내세워 공격 중심의 전략을 펼쳤습니다. 은바페가 경기 시작 5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갔지만 전반에만 4골을 허용하며 크게 흔들렸고 후반 48분에도 추가 실점을 기록하며 뼈아픈 패배를 맛봤죠. 하지만 문제는 이 경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레알은 챔피언스리그에서 AC밀란과 리버풀에게 패배했고 라리가에서도 중요한 경기에서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첼로티와 코칭 스태프는 이러한 패배들을 분석하며 공격수 4명을 동시에 기용하지 않은 것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안첼로티는 기존의 전술 계획을 다양화하며 강팀과의 경기에서 더 나은 균형을 찾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단은 은바페, 비니시우스 등 스타들이 중심이 된 화려한 공격진을 구성했지만 이는 약팀과의 경기에서는 효과적이었으나 리버풀과 바르셀로나 같은 강팀을 상대로는 공수 균형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앞으로의 빅매치에서 좀 더 균형 있는 스쿼드를 구성할 것 같은데요. 이 경우 희생양은 호두리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최근 점점 더 많은 기회를 받고 있는 유스 출신 라울 아센시오도 안첼로티의 계획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아센시오는 바르셀로나전에서 선발로 나서지는 못했지만 팀 내부에서 그의 활약을 점차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진 보강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는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제 곧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가 찾아오는데요. 안첼로티가 현재 팀이 가지고 있는 공수 밸런스 문제를 해결하고 또다시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MVB라는 갈락티코 3기의 핵심 멤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과연 레알 마드리드가 스타 선수들을 중심으로 공수 밸런스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던 갈락티코 1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갈락티코 3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트볼이었습니다.